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이 오니 아주 예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 직장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단합을 한다고 워크숍을 가는데 저도 입사하고 처음으로 워크숍을 가는 날이 왔어요. 회사 인원이 많지 않아서 평수 큰 민박집 하나 예약해서 방 2개에 남자 여자 들어가면 딱 괜찮은 인원이었습니다. 15 정도 되는 인원이 워크숍을 갔어요. 처음 가보는 워크숍이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막내라서 회사에서도 힘든데 워크숍 가면 잔심부름뿐 아니라 모든 걸 제가 거의 담당해야 될 게 뻔해서 벌써 고생길이 열렸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는 것도 지겨운 상사들이랑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해야 되니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 즐겁게 놀다 와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장님 아시는 분이 인수업을 하셔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해 워크숍 장소를 떠났습니다. 한참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버스에 한가득 있던 짐들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윗사람들은 아주 편히 자기 짐도 하나 안 들고 숙소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랑 밑에 직원들은 낑낑대며 짐들을 옮겼습니다. 2박 3일 일정이라 짐이 아주 많아서 옮기느라 벌써 짐이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숙소에 도착하니 그래도 놀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쪽이다 보니까 민박집 자체도 시골스러운 분위기에 정겹고 조용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방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홀로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짐을 풀고 바로 술판을 벌렸습니다. 시간이 오후 4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들 신나서 술판을 벌리더라고요. 물론 윗사람들만 아주 신이 났죠. 밑에 직원들은 와, 벌써부터 퍼마신다고? 큰일 났다. 이런 표정으로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사가지고 온 재료들로 간단하게 음식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요. 저쪽 방에 계속 상주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첫날 마시려고 준비한 술을 모두 먹었어요. 진짜 이날만을 위해 작정한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마시더라고요. 뭐야, 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준현아, 뭐하냐? 술 사와야지. 네? 네, 제가 얼른 가서 사오겠습니다. 짐을 최대한 줄인다고 저녁에 먹을 술만 일단 사왔었는데 그것도 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벌써 다 먹어가더라고요.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움직이기 귀찮았는데 막내의 서러움이죠. 저 사장님, 혹시 여기 근처에 슈퍼는 어디쯤 있어요? 요 앞쪽으로 쭉 걸어서 가면 되는데 15분 정도는 걸어가야 나올 텐데 여기가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그래요? 한번 가봐야죠 뭐. 쭉 직진해서 가면 되는 거죠? 나랑 같이 가. 어차피 나도 내일 창거리 사러 슈퍼 가야 되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아주머니는 후레쉬 2개를 들고 나오셔서 저랑 함께 슈퍼를 가주셨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정말 가로등도 제대로 없고 금방 날이 어두워져서 혼자 왔으면 무서울 뻔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각은 올해 몇 살인가? 저 올해 27입니다. 여자친구 있나? 아니요, 여자친구 없어요. 그럼 밤마다 외로워서 어쩌나? 네?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요
여기 놀러온 총각들 외로움 여럿 달래줬는데 자네도 생각 있으면 내 방으로 건너와. 나 못 잊어서 민박집 놀러오는 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아, 네. 저는 그냥 아주머니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하는 농담쯤으로 생각하고 웃어 넘겼어요. 얘기를 하면서 걷다 보니 금방 슈퍼에 도착을 했고 저희는 필요한 것들을 사서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해서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방 어딘지 알지? 실컷 놀고 건너와. 네, 들어가세요. 저는 저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환장을 했는지 술 사온 저를 엄청 반겨주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또 부어라 마셔라 하고서 다들 뻗었습니다. 저도 너무 마셔서 그런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바깥바람을 쐬러 잠깐 밖으로 나왔어요. 조용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술도 좀 깨고 속도 편해졌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하고 있나 궁금한 마음에 한번 가봤어요.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아주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왔어? 아, 저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다가 들어와봐. 저는 아주머니 말에 홀린 듯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많이 외롭지? 어때? 내가 외로움 좀 풀어줘 볼까? 어떡해요? 나한테 맡겨. 아주머니는 아주 섹시한 웃음을 짓고는 저를 눕히고 키스를 하며 저를 뜨겁게 해줬어요. 아주머니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못 잊고 찾아오는 남자들이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손짓과 몸짓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주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또 오고 싶으면 또 와 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다시 저희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들 숙취에 괴로워했고 여직원들이 준비한 음식과 아주머니께서 준비해주신 음식으로 해장을 했습니다. 낮에는 근처로 나가서 바나나 보트도 타고 즐길 거리를 즐겼어요. 다시 저녁쯤 들어와서 또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또 다들 술을 마셨고 첫날보다 다들 빨리 취해서 뻗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술병을 내려놓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켜져 있던 아주머니 방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잠이 들었나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문 너머로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주머니는 저희 과장님과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한참을 둘의 소리를 듣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장님은 유부남인데 어쩌다 아주머니에게 걸린 건지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갈 준비를 하는데 과장님 얼굴을 차마 쳐다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과장님의 눈은 아주머니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고 혼자서라도 또 놀러 오겠네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잘들 가라며 인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차를 타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잘 가라며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괜한 자존심, 질투심 그런 게 느껴졌어요. 분명 그 전날에는 나랑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서 과장님이랑도 그러다니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아주머니랑 함께했던 그날 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였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다시 한번 놀러 가볼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놀러 가면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할까요? 벌써 워크숍을 다녀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주머니가 아직 민박집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저를 기억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역시나 남녀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란 없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선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네요. 제게는 20살 무렵부터 친하게 지낸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나름 좋은 대학에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좋아서 강남에 살고 있었고 당시 어린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씀씀이도 크고 뭐라든 멋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도 항상 잘해주고 밥도 술도 잘 사주는 뭐래도 멋진 그런 누나였어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당연히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중에서 저도 그 누나를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매번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저같이 가진 것 없고 외모도 평범한 놈이 그 누나와 만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스스로 그 누나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제 친누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스스럼 없이 따르니까 누나도 저를 동생으로 인식하고 주변에 들이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잘해주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매주 만났던 것 같고 자기가 아끼는 후배라면서 저랑 같은 나이의 여자애를 소개시켜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21살에 군대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고 군대 갔다가 돌아오니 누나가 유학을 가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학교 복학하고 열심히 사느라 제 기억 속에서 누나가 거의 잊혀지게 되었고 누나도 당시에 애인도 아닌 그냥 동생일 뿐이었던 저와는 연락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 비싼 돈 내고 국제전화 할 만큼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 인생 살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대학 동창이 제게 연락해서 그 누나가 유학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돌아온다고 해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저는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었고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내서 서울까지 올라가 누나를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하기 바빴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전화 한 통화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나중에 시간 나면 만나기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누나라는 생각이지 여자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해서 주말에 할 일이 없어졌고 대학 친구들이 모인다고 해서 모처럼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많은 선후배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 누나도 그 자리에 오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20명 정도가 모인 그 술자리에서 누나와 제가
서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옛날에 즐거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서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색했던 것도 잠시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것 마냥 좋더라고요. 그렇게 2차, 3차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계속 마셨는데 누나와 저는 딱 붙어 다니면서 계속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말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누나를 잠깐 좋아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속 깊이 사랑한 적은 없었는데 술이 취하니까 누나가 너무 예뻐 보이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도 만난 것처럼 애가 타고 옛날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생각을 나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나도 저를 그저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남자로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시니까 마치 저와 서로 사랑이라도 했던 것처럼 서로 애틋한 감정이 그 자리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 술자리에서 자꾸 눈이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터치를 서로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술자리가 끝날 때쯤엔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몸이 달아있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도 가꾸고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고 누나도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저희 둘이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챙긴다지만 우리 둘의 속마음은 똑같았어요. 빨리 다들 보내고 둘만 남아야겠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내고 서울 밤거리에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막상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둘만 남으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누나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너 오늘 잘 곳은 있어? 저는 당연히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새벽에 갈 곳이 없었고 그냥 주변에 숙박업소를 찾아서 잘 생각이라고 했더니 누나는 어떻게 그런 데서 잠을 자냐고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더라고요. 역시 나이와 경험에서 오는 연륜은 무시할 게 못 되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택시 안에서 우리 둘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의 뒤를 따라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집은 새로 지은 듯한 깔끔한 오피스텔이었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방도 하나였고 침대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조금 작았어요. 저는 누나한테 이불을 주면 바닥에서 자겠다고 얘기했는데 누나는 혼자 살다 보니 여분의 이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그냥 이불 없이 바닥에서 잤을 텐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 난방을 틀긴 했어도 따뜻한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슬기은에 후끈거리니 바닥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고 누나한테도 괜찮다고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이불도 없이 딱딱하고 춥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올라와서 같이 누우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올라가 누웠습니다. 넓은 침대였으면 각자 끝에 붙어서 잤을 텐데 좁으니까 할 수 없이
서로 몸이 포개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다 들리더라고요. 심장 소리를 들으니 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어느새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둘 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누나도 술 기운 탓인지 이미 놓아버린 이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자고 있는 누나를 보고 있으니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누나였고 친누나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당황스러웠어요.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누나가 깨지 않게 몰래 빠져나와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누나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해장도 못하고 가서 어떡하냐고 하는데 저는 차마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했던 누나와 틀먹고 선을 넘고 나니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자 그 뒤로 누나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저는 더 이상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누나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누나와는 연락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모든 좋았던 관계를 망쳐버린 것 같아요. 다들 저처럼 좋은 인연의 관계를 망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술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